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PM이 지금 60년 만에 찾아온 기회라고 하는데, 아니, 왜 도대체 PM이 60년 만에 찾아온 기회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꼭 계실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PM이라는 회사가 60년 만에 찾아온 성공의 기회라고 느껴지시는 분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오늘 저하고 그 60년 만에 찾아온 기회가 왜 기회인지 한번 보시자고요. 그러면 유통의 흐름도 아셔야겠죠. 도대체 유통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유통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유통은 생산자, 총판, 도매점, 소매점, 그 다음에 소비자, 그 다음에 또 소비자가 있죠. 아니, 왜 소비자가 또 소비자가? 여러분, 이 소문 내지 않으세요? 야, 어디에서 뭘 샀는데 거기 굉장히 좋더라. 이 소문 내잖아요. 어느 식당에 가서 먹었는데 그 식당 밥 굉장히 괜찮더라. 우리 거기 가서 식사 한번 하자. 이런 얘기 하시죠. 여러분들은 수입이 생기지 않는다고 해도, 광고비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도 입소문을 냅니다. 그게 구전 광고죠. 광고 중에서요, 가장 큰 효과, 가장 빠른 효과를 낼 수 있는 광고가 바로 구전 광고예요. 그래서 많은 대기업들이 구전 광고도 굉장히 많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시죠? 그죠?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업을 하시겠냐고요? 어떤 사업을? 지금 화면에서 한번 볼까요? 생산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 그대로 물건 제품을 만드는 것이 생산자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수익을 벌까요? 제품 원가가 있겠죠. 생산자가 가장 수입을 많이 벌까요? 아니면 총판에서 수입을 가장 많이 벌까요? 지금 여기서 총판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소매점까지는 유통입니다. 유통이에요. 생산자는 유통을 하는 분보다는 수입이 그렇게 많이 생기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총판을 할래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총판을 하고 싶어 하죠. 근데 많은 자본이 들어가고요.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어야 가능하겠죠. 여러분 생산자에서 총판으로 넘어갈 때 중간에 뭐 창고 이용료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간 거 아시죠? 운임비 들어갑니다. 그리고 총판에서 도매점 넘어갈 때도 마찬가지고 또 플러스 추가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도매점에서 소매점으로 넘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러스 추가금이 있어요. 이거는 유통에서요. 중간중간 서로 나눠 갖는 시스템이 바로 이 유통입니다. 모든 유통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근데 어느 순간 2000년대에 들어와서 뭐가 생겼냐면요. 2000년 전부터죠. 뭐가 생겼냐면 대형 할인 매장이 생겼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예로 들어 드릴게요. 홈쇼핑이 성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쇼핑이 굉장히 성행을 했죠. 이때 어떻게 해요? 좀 더 저렴한 제품을 유통하기 위해서 중간 과정을 다 빼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총판이 여기 있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바로 소비자한테 전달이 될 수 있게끔, 판매가 될 수 있게끔 유통 흐름이 그렇게 흘러갔어요. 소비자분들, 여러분들은 가장 싼 물건을 찾죠. 11번가 쿠팡 뭐 이런 데를 많이 활용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홈쇼핑도 활용하실 겁니다. 우리나라 2000년대에 가장 성행하는 게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했죠. 이제 발전하고 있는 게. 근데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발돋움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게 2000년대예요. 무엇 때문에? 바로 여기 있는 인터넷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3차 산업혁명 때 그 시기 때 선진국으로 발돋움을 한 국가는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이때 가장 성행했던 게 바로 인터넷이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은 직업군이 생겼죠. 어떤 직업군이요? 여러분? 쇼핑몰, 홈쇼핑. 홈쇼핑은 뭐 있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뭐 있을까요? 여러분 택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택배업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배달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택배가 어떻게 변화될까요? 이것 때문에 가장 저렴한 물건을 살 수 있고 나는 가지고 있는 휴대폰으로 어느 장소에서든 내가 원하는 제품을 검색할 수가 있고 주문을 할 수 있는 시대로 변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소비자로 전달이 됐던 거고요. 그러면 그 소비자분, 여러분들 그 물건을 사용해 보시고 난 다음에 어느 사이트에서 보니까 거기 물건 굉장히 저렴해. 그리고 물건도 굉장히 괜찮아. 너도 거기 이용해봐. 얘기하시지 않나요? 요즘 많은 회사들이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아세요? 구정 광고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요. 그럼 여러분들은 또 구정 광고를 해서 누구한테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정보 전달이에요, 여러분.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한테 생기는 이익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이걸로 해서 우리나라 유통이 더 발전을 했죠. 그때 뭐가 있을까요? 바로 직거래 마케팅, 그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는 다단계 판매, 네트워크 마케팅, 멀티레벨 마케팅, MLM이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바로 다이렉트 셀링이라고 합니다. 다이렉트 셀링이 뭘까요? 여러분, 직거래요, 직거래. 말 그대로 내가 직접 구입을 하는 겁니다. 가장 저렴하게 쓸 수 있는 유통구조죠. 이 직거래 유통이 성행을 하다 보니까 어디가 많이 힘들어졌을까요? 바로 도매점하고 소매점이에요. 그렇죠? 이걸 총판으로 보시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직거래 유통의 가장 핵심적인 유통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인데, 네트워크 마케팅이요. 이게 대형 할인 매장, 홈쇼핑, 인터넷 쇼핑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유통의 모든 권한이 회사에 있었다면 이거를 소비자하고 나눈 겁니다. 이거를 유통을요. 여러분들도 그동안 많은 구정 광고를 했던 걸 이제는 직접 구정 광고를 하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이에요. 회사에서는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구정 광고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하고 PM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똑같지 않을까요? 똑같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잖아요. 똑같은 다이렉트 셀링 하는 직판 회사잖아요. 맞죠? 그럼 무슨 차이가 있어? 다 똑같은 거지. 그거를 아셔야 여러분들은 굉장히 큰 기회를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요. 어떤 제품군이 비중이 높아지는지 아십니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있어요. 많은 회사들이 화장품 좋아요. 우리 화장품 굉장히 효과 좋습니다. 이런 얘기 하죠. 네트워크 마케팅은 나한테 끊임없는 인쇄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한마디로 연금성이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생필품이 필요해. 누구나 쓸 수 있는 생필품. 안 쓸 수가 없잖아.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품군 어떤 게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지 그걸 아셔야 되잖아요. 생활용품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생활용품. 그 생활용품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옆으로 17%예요. 지금 이거보다 더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화장품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22%요. 여러분, 화장품을 하시겠습니까? 생활용품을 하시겠습니까? 비중이 생활용품보다 화장품이 더 많대. 이렇게 하면 여러분 선택은 화장품을 선택하실 거예요. 그리고 통신상품, 여러 가지 있죠? 그거는 5%밖에 차지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5%, 아무리 좋다 해도 이 5%에 차지하는 제품을 선택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선택을 하지 않으니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51% 차지하는 게 있습니다. 51%. 이게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이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은요, 건강기능식품 다 취급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회사가 없죠. 그러면 다른 회사랑 PM이랑 다른 점이 뭘까요? 흡수 방식이 틀려요. 만드는 이유가 틀립니다. 그리고 가격이 틀립니다. 흡수 방식이 틀리니까 효과도 틀리겠죠. 이 선택을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제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생활용품, 통신상품, 아니면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지금 건강기능식품 시장이요, 규모가 어마무시하게 큰데 51%잖아요. 대한민국에서는요,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요? 건강기능식품 비중이요. 2016년도에 3조 원을 달성했던 건강식품 매출이 해마다 증가를 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해가지고요, 더 많은 증가를 하고 있는 게 건강기능식품 시장이에요. 2018년도에 4조가 좀 넘었죠. 2020년도에는요, 거의 5조 원에 육박한 매출을 달성한 게 건강기능식품 유통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5조 원을 달성을 했고요. 2020년도에는 6조 원을 달성을 했어요. 해마다 1조 원씩 올라갑니다. 시장 규모가요. 2030년도에 예상되는 금액이 25조입니다. 25조. 여러분, 이렇게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건강기능식품, 이 시장,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난 화장품이 좋다고 하니까 화장품 쓸래? 이러신 분도 있겠죠. 여러분 주위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를 알고 알려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많은 회사들이랑 PM이랑 다른 점이 뭔지 정확하게 아셔야 되잖아요. 왜 60년 만에 찾아온 기회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것도 정확하게 아셔야겠죠. 유통구조상을 보면은요,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나 PM이랑 별반 다른 점이 없을 거로 보일 겁니다. 왜? 생산자, 그 다음에 유통하는 사람, 소비자, 이게 똑같으니까요. PM도 마찬가지로. 똑같잖아요. 소비자에서 소비자로, 그 소비자에서 소비자로. 그곳에서 여러분들한테는 구정광고를 했으니까 광고비가 지불이 됩니다. 그게 다이렉트 셀링의 유통 구조예요. 하지만 많은 회사들은요, 얘기를 안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여러분들이 진짜 큰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아실 겁니다. 많은 회사들 있죠. 애 터지는 회사, 빨래 집게 회사, 무슨 회사, 뭐 새로 피부를 만든다는 회사, 뭐 굉장히 많아요. 이 회사들은 어떻게 될까요? 제품을 직접 만들까요? 몇몇 제품은 직접 만들 수도 있겠죠. 모든 제품을 다 만들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생산자를 선택을 해서 물건을 갖고 와요. 어떤 물건? 화장품도 갖고 오고요. 건강식품도 갖고 옵니다. 생필품도 갖고 와요. 통신제품도 갖고 오죠. 그리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정수기도 갖고 옵니다. 굉장히 많은 제품은 생산자를 선택을 해서 갖고 옵니다. 어떤 회사가요?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회사가. 그럼 이게 직거래 유통일까요? 회사도 유통을 합니다. 맞잖아요. 회사도 유통을 하는 거예요. 소비자만 유통을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죠. 소비자도 유통하고 회사도 유통을 합니다. 그러면 PM은 어떻게 유통을 하고 있을까요? PM은요. 어떻게 유통할까요, 여러분? 한번 채팅창에 올려보세요. PM은 어떻게 유통할까요? 다른 회사처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PM에서는요, 제품을 직접 생산을 합니다. 생산을 직접 해요. 연구 직접 합니다.
그리고 PM에서 배송까지 합니다. 이거 외에는 안 합니다. 왜 여러분들한테 모든 판권을 가진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냐면, PM은요, 연구, 개발, 생산, 그리고 택배업을 합니다. 한마디로 배송을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요, 모든 유통에 대한 권한은 소비자한테 있습니다. PM이라는 회사가 가져가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어떤 차이인지 아세요? 좀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차이점도 있죠. 소비자분들한테는. 근데 그보다 더 큰 게 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유통을 할 때 바이너리 구조가 있고요. 그건 뭐 2명만 소개해. 2명만 소개하면 돼. 3명 아니야. 4명 아니야. 12명 아니야. 이런 얘기 하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2레그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래야 회사가 가장 많은 수입을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어떤 회사는요, 유니레벨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손기환 사장님, 화면 낙서 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지워야 되겠네. 유니레벨 방식 여러분 아시죠? 레가 3개입니다. 그리고 어떤 회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PM도 똑같네. 유통 구조가. 응? 그게 뭐예요? 브레이커의 방식이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갈 수 있는 구조가 바이너리 구조인지는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유통을요, 소비자만 하는 게 아니라 회사하고 소비자가 같이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걸 바이너리 구조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 명을 소개했습니다. 이 한 명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보상을 제가 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바이너리에서는 못 받습니다. 어떻게 해요? 한쪽에 다시 동일한 매출이 나오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유통이 이루어진 만큼 잘라서 소비자, 내가 유통했으니까 나한테 들어옵니다. 그에 대한 보상. 그걸 자동차로 볼까요? 제가 2대를 팔고 2대를 팔았어요. 그럼 2대에 대한 거 제가 받죠? 그리고 나머지 2대 어디 갈까요? 4대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게 아닙니다. 2대는 회사가 가져갑니다. 2대는 소비자가 가져갑니다. 이거 유통 같이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리고 여기에 제가 판매했던 거 제가 못 받잖아요. 어떤 회사는 이거 없어져요. 없어지면 누가 가져가요? 회사가 가져가요.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을 유통해서 소비자분들하고 같이 유통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수입이 많이 생기셔야 되겠어요? 소비자한테 수입이 많이 돌아가야 되겠어요?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수입이 많이 생겨야 되겠죠.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구조가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기 날아가는 제품, 없어지는 이 보상은 제가 받기 위해서 사재기를 하죠. 근데 회사에서는요, 사재기를 막지를 않습니다. 왜 안 막는지 아세요? 어차피 저는 공장에다 생산자에다 원가만 주면 돼. 나머지는 뭐예요? 제가 매출 가져가면 됩니다. 회사가. 그 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막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사재기를 해서 이거에 대한 보상 소비자한테 가죠. 소비자한테. 그리고 그 또 한쪽의 보상 누구한테 갑니까? 회사한테 갑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바로 바이너리 구조입니다. 회사가 가장 많이 수입을 받을 수 있는 구조. 여기서 내가 벌 수 있는 최고 금액은 1억입니다. 맥시멈 딱 정해놨죠. 나머지는 회사가 가져가겠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 구조입니다. 그 유니레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세레그에 한 대금만 되면 됩니다. 그런 식이 아닙니다. 6대 3대 1 비율을 맞춰야 돼요. 비율을 안 맞추면 그 보상 누가 가져가요? 회사가 가져갑니다. 브레이커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12렉을 해야 그때부터 정확한 수입을 받을 수 있는 건데 못하면 또 뭐 누가 가져가요? 회사가 가져가요. 이러니 내가 유통을 하려고 했는데
난 사재기만 했고 이거 사재기 왜 했어요? 본인이 한 거잖아요. 그렇죠? 포상받으려고. 사재기를 했고요. 나는 수입도 못 벌었어.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다이렉트 셀링입니까? 어떤 구조입니까? 우리가 흔히 이용하고 있는 11번가 쿠팡 그런 회사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똑같이 물건을 갖고 와서 유통하는 유통회사니까. 하지만 PM은 직접 생산, 연구, 뭐 배송까지 다 한다고 했죠. 모든 유통에 대한 권한은 누가 갖고 있다고요? 제가 갖고 있습니다. 회사가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갖고 있어요. 이게 다이렉트 셀링입니다. 건강에는 식품 비중이 가장 크다고 말씀드렸죠. 몇 퍼센트? 51%. 직거래를 하고 있죠. 어떻게 해요? 직접 생산자에서 거래를 하잖아요. 내가 직접 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흡수율이 틀리죠? 흡수율이 틀리면 효과 보는 것도 틀릴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반응이 빨리 와야 돼요. 그렇죠? PM이 다른 점. 제가 한 명을 소개를 해도 저한테 보상이 들어옵니다. 두 명을 소개해도 저한테 보상이 들어옵니다. 이거는 무제한으로 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유통이잖아요. 한정 짓는 게 아니고요. 이 한 명으로 해서 한 팀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저한테 보상이 들어옵니다. 왜? 내가 유통을 했으니까. 또 한 팀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들어옵니다. 뭐가요? 보상이. 이거는 무제한입니다. 여러분들 평생 맥시멈으로 벌 수 있는 금액은 1억입니다. 이렇게 단정 짓지 않았죠. 여러분의 능력대로 받아갈 수 있는 보상. 그게 PM입니다. 오로지 소비자만 유통을 하는 거예요. 모든 수익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판권을 가져간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벌써 8시네요. 8시가 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들어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60년 만에 찾아온 기회라는 거 느껴지십니까? 앞으로요 이런 PM처럼 유통을 하는 회사는 찾기 힘들 겁니다. 아마 없을 겁니다. 이 PM처럼 보상을 주는 회사요? 찾기 힘들 겁니다. 아니요. 앞으로 없을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시스템을 갖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PM이에요. 어느 회사 제품이 좋다라고 하는데 새로 생겼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실패를 했는데 또 선택을 잘못해서 여러분도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한테 찾아온 이 기회를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 한번 파이팅 한번 해보시죠.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 다른 회사랑 별반 차이가 없다.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 계세요? 정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생각이 드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죠? 여러분들한테 모든 유통에 대한 판권을 주는 회사가 바로 독일 PM입니다. 그러면 그 판권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시자고요.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시작을 해 보시죠. 여러분 파이팅입니다.